사실 이 딥페이크 문제 관련해서는 두 분이 또 각각 다르게 각자 영역에서 또 어떤 활동이나 발언들을 계속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제로 또 먼저 활동하셨는지. 저는 사실 딥페이크에 관련해서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저는 계속 일단 공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도토리 랩스라는 회사를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저도 받았어요. 너무 귀엽죠? 도토리 랩스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도토리처럼 작고 소중한 프로젝트들을 이제 키운다 약간 이런 의미인데요. 거기에서 주로 하는 프로젝트들이 이제 최근에 했던 것들은 성매매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는 일을 자동화하는 것, 그리고 성매매 사이트를 모니터링해서 신고하고 차단하는 것을 데이터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좀 더 관리하기 용이하게 하는 그런 개발 시스템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반복 작업이 있거든요. 계속 반복 신고, 캡처 신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들을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업무 단계에서 같이 협업해가지고 이제 자동화하고 기술 개발하고 그런 일들을 좀 주로 해왔습니다. 네. 좀 성과가 좀 있긴 했나요? 그렇게 활동하시는 거에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좀 성과 낸 부분이 제가 안 그래도 최근에 그 고객 설문조사 같은 거를 마케터로 투입해서 했는데 너무 좋았던 게 그 2명이서 일주일 했던 일이 이제 1명이서 하루만 하면 된다. 네, 그래서 성능이 몇백 % 올랐다라고 해서 너무 나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도토리가 대단하네요. 그럼요. 떡가마가 되겠군요. 네. 더 많은 사이트들이 갑자기 더 많은 더 많은 사이트를 신고할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사이트 제발 그만 만들어주세요. 그만하세요. 네, 하지만 도토리 랩스가 할 수 있다. 네, 맞아요. 하지만 그런 사이트가 종래에는 그냥 없어지기를 이 그렇죠. 시스템이 안 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복잡한 마음으로 하는 일의 기분을 저도 너무 잘 알겠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딱 딥페이크라기보다 이제 딥페이크는 하나의 양상이니까 이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는 이제 21대 국회 직전에 M원방 방지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처벌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는데 아주 뼈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계속 보완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기도 했고, 이제 그나마 그 M번방 방지법의 크게 요체를 이제 얘기하자면은 우선은 처벌 조항의 근거를 만든 거고,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게 만든 게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피해자 지원의 핵심 기능 중에서 필터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개되어 있는 온라인 공간에 디지털 성착취물로 이제 범죄의 결과물로 판정이 된 것들은 이제 프린트를 떠가지고 사전 검열을 해서 그것이 계속 유포되는 걸 방지하는 이제 조항이 있었는데, 근데 그 조항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었을 때 그 언저리쯤에 이제 이준석 현재는 개혁신당 의원이지만 당시에는 이제 국민의힘 대표였던 사람이 딱 그 반여성 정치 기치를 가지고 정치를 해나가기 시작할 때 건드리기 시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가부 말고 이 M번방 방지법도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걸 갑자기 카톡 검열법이다. 맞아요. 고양이 기억나. 사진도 못 올리게 하는 법이다. 네이밍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나쁜 말 하고 싶어. 아주 네, 하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 법이 M번방을 막지 못한다. 다만 카톡방을 검열할 뿐이다. 그래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다라는 식으로 이걸 막 공격을 해서 그것들을 막는 게 사실은 굉장히 저한테는 특히나 21대 후반에는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정말 근데 사실 지금 그게 너무 중요한 법안이고, 카톡 검열이라기보다는 사실 영상 파일의 DNA만 떠서 이제 분석하는 건데, 이번에 오픈 카톡방이 적용이 됐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발의해주신 덕택에 너무너무 지금 잘 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뭐 제가 발의했다기보다는 이제 다른 의원님들이 더 열심히 하시고 그걸 지키는 역할. 그렇죠. 그거 엄청 중요한 역할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페미묻다 같은 방송이 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방송을 할 때 이미 너무 페미니스트 스피커들에게 자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상대로 나선다는 건 거의 정치적 자살행위.
그냥 저 여기 있으니까 저 불태워주세요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출연하고 싶어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까지 안 나가면 그냥 그 주장만, 잘못된 주장만 공론장에 계속 엄청 큰 목소리로 나가게 되고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침묵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싸움을 그렇네요. 했었고, 그리고 이제 22대에는 원외가 돼서 근데 원외가 된 상태에서 사실 이제 그 원래도 원내에 계시진 않았지만 출마를 했다가 의원이 되지 못한 이제 그 추적단 불꽃의 박지원 전 네네네. 비대위원장하고 같이 이제 상처받은 정치인들끼리 원외 정치인들끼리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술이나 먹어볼까 하고 만났는데 그때가 딱 딥페이크 직후였는데 맞아요. 국회에서 제대로 반응 안 했잖아요. 네. 제대로 된 메시지 하나가 안 나왔어요. 그냥 온라인 공간에서만 시끄럽게 떠든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걸 제대로 된 의제로 받아 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가 안 하면 우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끼리 토론회를 기획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게 이제 지난 여름에 만들었었던 딥페이크 문제를 얘기하는 긴급 토론회. 최소한 이것은 정치적으로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주장이다라고 하는 그 가시화 작업을 이제 했었던 게 작년의 일이었죠. 그리고 다행히 그 이후에 이제 정치권 안에서도 그 문제를 받아 안고 심지어 이제 윤석열까지도 이 딥페이크 성범죄 박멸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해서 어쨌든 법이 만들어지기는 했죠. 이제 크게 성폭력 처벌법을 통해서 이제 딥페이크 이제 소지하고 유포하고 이런 것들도 그냥 단순 소지까지도 처벌을 할 수 있게 된 조항이 생겼고, 그리고 국가가 이걸 방지해야 되는 의무, 그리고 피해자를 지원해야 되는 의무 같은 것들이 법제화가 됐고, 근데 사실은 구멍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 서지영 검사님 했었던 캠프에서 네. 만들었었던 무수한 권고안들에 비해서는 네.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예를 들면 잠입수사. 위장수사. 네, 위장수사하는 부분이 청소년부터 가능해졌고 이젠 성인까지 대상으로 확대가 됐고 형량도 좀 더 늘었고, 그리고 그 이제 응급처치라고 하죠. 사실은 다 방심위에서 지우는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수사를 했어도 이제 수사기관에서 디성센터로 연락을 하고 디성센터에서 방심위로 연락하고 그러면 방심위가 지우는 어마어마한 이 시간이 걸리는 비효율이 있었는데, 이제는 또 법 개정이 돼서 수사기관에서 바로 방심위에다가 이제 삭제 신청할 수 있는 정도로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데 아직은 좀 갈 길이 멀죠. 맞아요. 아직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사실 이제 위장수사도 사실 고민인데, 그렇죠. 그 10대 상인권 센터에서 이번에 그 다른 경찰과 검찰과 다 그 같이 해서 협업을 해서 그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 아동 청소년에게 성착취 이미지를 찍고 구매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되게 상습범이었는데 그 사람을 위장수사해서 기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왜냐면 위장수사를 한 수사관이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아청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청법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미수. 사실 그 사람은 기수잖아요. 이미 범법자인데 이 위장수사로 잡았을 때는 이것은 미수이고 수사관은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돼서 벌금형으로 끝난다 그랬어요. 그게 위장수사를 우리가 하려는 목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걸 다시 못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들이 너무나 방어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정말 구멍이 좀 많고, 그리고 사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어떤 피해 사례들을 들어보면 가해자가 징역을 살고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피해가 시작됩니다. 뭐냐면 유포를 해요. 근데 뭐가 그게 문제였냐면 디지털 성폭력 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이 사람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몰수해야 되잖아요. 그 영상 자체를. 맞아요. 근데 이제 몰수를 PC에서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럼 모바일이나 클라우드나 이런 것까지 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영장이 또 안 나오니까 거기까지는. 그래서 그걸 냅두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 나와서 이제 보복성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던 걸 유포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다 구멍인데, 이걸 다 촘촘히 하기에는 또 그 법적인 리소스? 그렇게 법을 만들어도 또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장혜원이 다시 원내로 들어갔으면 너무 오래 걸려. 다시 원내로 가주세요. 좋습니다. 원내로는 갈 건데요. 근데 일단은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해서 해야 되는 일들, 그쵸.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일들이 네.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또 그 얘기를 좀 이따 또 해보기로 좋아요. 하고요. 새 정부가 해야 될 일들. 네.